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환상제휴 투어버스 조대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버스 운송 관련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운송 관련된 종류 중에 대분류와 소분류로 들어가서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급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대분류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마을버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그 다음 고속버스, 그 다음 관광버스,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버스가 제일 첫 단계죠. 예, 버스 기사들의 제일 첫 입문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카운티나 이제 대우 레스타 이런 작은 버스들로 마을 구석구석 다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그만큼 확 상승이 되고, 일단은 큰 버스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바로 큰 버스를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을 버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형 버스로 넘어가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한 180에서 2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하기에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돼서 20대 중후반 또는 30살 초반이 일하기에는,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마을버스로는 제가 바로 입문을 시작을 안 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마을버스 다음에 시내버스가 있는데, 시내버스를 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마을버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내버스를 하시려면은. 근데 저는 바로 관광버스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바로 큰 버스를 운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잠깐 갔다가 잠깐 쓰고, 조금 갔다가 쓰고, 조금 가다가 쓰고, 이걸 되게 싫어해요. 답답하고. 그냥 한 번에 목적지까지 쭉 갔다가 손님들 내려드리고 다시 다음 목적지로 쭉 그냥 한 번에 이동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선택했던 이유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굉장히 많죠. 담모아도 있고 선진도 있고 뭐 엄청난 많은 교통회사들이 있는데, 그 버스 회사들마다 조건들이 또 다 달라요. 기사들을 뽑는 조건이 달라요. 어디는 뭐 학교 고등학교 졸업 필수고, 어디는 뭐 결혼을 꼭 해야 되고, 뭐 어디는 자녀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있냐면은 크게 큰 대분류를 봤을 때 KD 운송그룹이라고 다들 버스 기사들에서는 되게 플래그십이죠. K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당시에는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아기가 없으면 안 됐었어요. 그게 뭐 가정이 있어야지 책임감도 있고, 그 책임감으로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KD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상자가 아니었죠. 아예 결혼을 안 한 미혼이고 애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는 거 꿈도 못 꿨고요. 일단 시내버스에 그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있어야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뽑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 시내버스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시내버스가 제가 알기로 수입이 한 300에서 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은 회사마다 또 다 다르고요. 만근 기준도 어디는 16일 만근, 어디는 14일, 어디는 15일, 막 이렇게 만근 기준이 다른데, 보통 급여가 300에서 40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나 그런 운송조합에서 되게 조합장이 있는 그런 회사는 또 전별금이라고 따로 떼죠. 월급에서 전별금을 제하고 난 나머지를 월급으로 주는데, 전별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퇴직할 때 다 돌려받습니다. 네, 퇴직할 때 돌려받기 때문에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고속버스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고속버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버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행버스가 있고, 고속버스 소속인데 시내버스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플래그십인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죠. 네. 이렇게 분류들이 또 나눠지는데, 일단 직행 좌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수원 가는 거, 강남에서 경기도 구리 가는 거,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제 빠지는 버스들을 직행 좌석 버스라고 합니다. 직행 좌석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경력이 필수고요. 직행 좌석 같은 경우에 연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00에서 400, 그것도 시내버스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구조, 고속버스의 월급 구조랑은 좀 다르게 돼 있고요. 고속버스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대구 이렇게 가는 장거리 노선을 뛰는 버스 기사들을 고속버스 기사라고 하는데, 고속버스 기사들의 월급 구조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당으로 합니다. 키로수당.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인센티브로 키로수, 내가 한 달에 총 몇 킬로를 뛰었는지 합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월급을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은 제일 많이 가져가죠. 그만큼 키로수가 많다 보니까 고속버스 기사가 제일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분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공항버스.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KD 운송그룹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금강고속에도 있고, 그 다음 도심공항 리무진, 그 다음 대한항공에서 운행하고 있는 칼 리무진, 이렇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고속버스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들 공항 리무진을 가기 위해서 경력들이 부합이 돼 있어요. 경력들이 맞아야지 갈 수 있는데, 칼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경력 3년 이상, 도심공항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경력 5년 이상, 이렇게 경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운행을 하면서 벌점, 딱지를 얼마나 뗐는지 다 보고요.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과연 인사사고가 있었는지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인사사고가 한 번 있었다 이러면은 아예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운전계에서는 최고 플래그십이죠. 정말로 공항 버스 리무진은 정말 최고의 그런 플래그십인데, 제가 정말 도심공항 리무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도심공항 리무진이 6100번, 6200번 이런 버스인데, 버스는 다 실크로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랩핑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죠. 도심공항 리무진. 네. 보통 도봉에서 출발하고 면목동에서 출발하고 수서에서 출발하고 노선이 5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봉 4,500인가 5,000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경력 5년을 요구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공항 리무진을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류들이 나눠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관광버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부분들은 다 빨리 말을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관광버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광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도움이 굉장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은 공무원을 관광버스를 하면서 많은 공무원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관광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관광버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 학단 전문 학교 단체, 그러니까 학교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 수학여행 가는 학교 단체 버스가 있고요. 세미나 전문 버스가 있고, 그 다음 셔틀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대기업 통근버스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가 다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버스 회사가 있는데, 관광만 전문으로 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학단, 셔틀,
통근버스 다 겸해서 하는 그런 버스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탄천 종합운동장에 이력서를 내서 다음날부터 바로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던 데가 학단 전문입니다. 학단 전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당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월급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월급 제가 그때 당시에 일했을 때 18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네.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대명 리조트라고 아시죠? 오션월드 비발디 파크 거기 왔다 서울에서 대명 리조트를 들어가는 셔틀버스를 했었는데 거기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편도수당이라고 수당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서울에서 비발디 파크 한 번 가는데 25,000원, 오션월드에서 다시 서울 오는데 25,000원, 다시 한 번 들어가면서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 가면은 이렇게 75,000원이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였고요. 제가 거기서 최고 많이 벌어본 게 380만원까지 받아봤어요, 월급을. 네. 그때 버스 시작한 지 1년차, 2년차였는데 굉장히 그나마 많은 수익을 발생했었고요. 많이 벌었었고, 거기를 그만둔 이유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고 좀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퇴사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종합적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회사였어요. 학단도 하고 셔틀도 하고 대기업 통근버스도 하고 워크샵, 세미나 전문적으로 하는 데였어요. 제로콜투어라고 지금 수도권에서 버스가 40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유니버스 노블로 최초로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했었던 사람이고 거기서는 오래 못 있었죠. 다른 데로 또 바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쿨투어에서는 오래 안 있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종합적으로 했어요. 학교단체, 세미나, 특히 세미나, 대기업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 셔틀버스도 간간히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좋은 게 주기적으로 오션월드 같은 뭐 그런 워터파크라든지 겨울 되면은 스키장 이런 게 주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끊이질 않아요.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네. 버스 이렇게 장거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특히 제로쿨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 통근버스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맨날 생활 패턴 다르고 좀 힘들었었는데 힘들었어서 그런지 오래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데가 관광버스 중에 그 대기업 통근버스 위주로 하는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였는데 뉴진명 관광이었습니다. 그때 일했던 데가. 거기서 제가 한 1년 정도 딱 채우고서는 그만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통근이 전문 회사예요. 대기업 통근만 합니다. 통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기업 통근버스 하는 데를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반도체 통근버스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저는 그때 당시에 천호동 노선을 떴었는데 집이 경기도 구리였어가지고 천호동에서 출발해서 수원 반도체를 들어가는 노선이었는데 아침 6시 30분에 천호동에 차를 대서 수원 반도체로 들어가면은 7시 15분 정도 됐어요. 7시 15분에서 차고지로 이동을 하면 한 8시 정도 됐었는데 8시부터 이제 출근을 시켜놨으니까 퇴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퇴근을 시키고선 집에 가야 되니까 한 첫 차가 5시 반이었어요. 오후 5시 반. 그러면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학단도 들어갔었고 외교부 코이카도 들어갔었고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기업 통근버스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는 버스 회사가 15개 정도 있어요. 그 이유는 삼성 반도체가 수원에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각지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저 같은 경우 천호동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잠실에서 출발하는 사람, 금천구, 독보, 강서구 엄청 많은데, 한 버스 회사가 거기를 다 못 가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버스 회사들을 섭외해서 출발지를 거기로 시켜서 삼성 반도체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월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 노선을 띄었고, 네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서울 잠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잠실 노선을 주로 했고, 금성 같은 경우는 강북구가 차고지다 보니까 강북구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었고,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중간 일이 거의 없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운전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이 정해져 있고, 출근 한번 시키면 얼마, 퇴근 한번 시키면 얼마, 학단 한번 나가면 얼마, 뭐 코이카 외교부, 저 같은 경우 외교부 한번 나가면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로 되어 있어서 보통 월급은 한 220에서 250 정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 중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었고요. 그냥 나는 공부를 할 거다, 학단을 안 나가고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한 180에서 200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수익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역버스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 통근을 안 하고 지금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광역버스로 말씀드리면은 기본급이 없어요. 여기는 제주도는 어디 버스에서든 기본급이 없습니다. 땅이에요. 한 번 일 나가는데 하루에 얼마, 뭐 하루에 얼마, 뭐 대형 버스는 하루 얼마, 카운트는 하루 얼마, 리무진 버스는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리무진 버스가 하루 일비는 가장 많고요. 일하는 것도 가장 많고, 저같이 이 프리미엄 뭐 제주도에 한 대밖에 없는데 그냥 리무진 일비를 벌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일을 했던 관광버스 중에서 지금 돈 제일 많이 벌고, 그만큼 하는 일이 많고 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운전직 공무원을 생각을 했지만 관광 일이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제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관광 전문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전화해서 학단이 맞나요, 관광이 맞나요 물어보셔도 돼요. 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있으시면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학단 팀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 수익 구조가 그렇게 발생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버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 나는 진짜 관광이 체질이야. 역마살기가 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관광 일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통근버스 다 필요 없고 관광 전문 회사를 들어가서 저처럼 경력 쌓아서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27인데 경력이 4년이에요. 그러면은 30살 때 경력 7년이에요. 30살 때 경력 7년, 이력서를 어디든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경력직으로 해서 법무부나 검찰 쪽에 들어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나이 어린 게 깡패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이 어린데다가 경력도 많다 보니까 선택을 빨리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나중에라도 정말 관광이 지겹고 하면은 뭐 운전직 공무원 해도 되고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선택하셔서 이 진로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제주도 와서 버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뭐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뭐 아는 선에서는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관광 쪽에 관한 얘기는 버스 종류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 다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맛집 또는 제주도의 멋진 가볼 만한 곳, 제주도의 관광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저 이마트 가가지고 액션캠을 하나 살 겁니다. 액션캠을 사서 버스에 사이드 미러에 부착을 해서 주차하는 방법, 코너링을 도는 방법도 이제 앞으로 많은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제 다음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런 관광버스도, 버스에 대해서 많이 종류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 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저한테 댓글로라든지 뭐 연락을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댓글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